네. 올라오면 줄여야 되겠네라는 심리였다면 지금은 뭐야, 빠지면 좀 사야 되겠네. 2006년에서 2007년도까지 넘어가는 그런 장세도 연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시점은 대기 매도가 많았다면 지금은 대기 매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다.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시장이 지난 고점을 벗기는 그런 강세장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조정은 좀 얕게 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전처럼 뭔가 네. 2100 근처 선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2400을 전후로 해가지고 지지되지 않겠냐 기대감을 갖던데 전무님도 같은 의견이신가 봐요? 네, 왜냐하면 그 주식을 너무 많이 팔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외국인 6조, 9조 해서 총 16조라는 현금이 생겼고요. 그 현금이 전부 다 뭐야, 올라가 버렸네 하면 심리가 바뀌거든요. 심리가 작년 상반기에는 저도 그랬지만 올라오면 좀 줄여야 되겠네. 시장이 너무 약하네. 네. 올라오면 줄여야 되겠네라는 심리였다면 지금은 뭐야, 빠지면 좀 사야 되겠네. 라는 그러게요. 심리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간사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 이게 시장, 그러니까 악재가 악재로 안 보이는 오히려 악재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빠지기를. 그래서 시장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고요.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작년에도 저도 2650 정도면 이 PBR 이제 1배가 깨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도 되지 않나 해서 사보면요. 뭐 힘없이 또시 밀려버리고 그러니까 잘못 물렸네. 올라오면 좀 줄여야 되나? 이런 마음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기다리는 반등은 안 오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래서 1650 이상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작년 하반기에 한 번도 안 줬습니다. 2500 정도 갔다가 다시 밀려고 그랬다면 지금은 제가 딱 보니까 모두가 심리가 이제 많이 바뀌어서 뭐야, 빠지면 사고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조차도 1300원 이상만 올라오면 달러 팔아야지. 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위에서 못 파신 분들. 예, 그렇게 완전히 심리가 바뀌었습니다. 경제는 심리다는 말처럼 주식시장도 이렇게 심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수급도 지금은 대기 매도가 많았다면 지금은 대기 매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다. 저도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시장 상승의 요인이었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수급이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4월까지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그 주도를 누가 해갈 것이냐 결국 외국인이냐 예. 아니면 개인들이 이제 다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올라갈 것이냐. 예, 결국은 지수를 초올림해서 사는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언제나 그랬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나서 2009년 3월부터 이제 외국인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까지 2006년, 7년, 8년까지 외국인이 거의 70조를 팔았었거든요. 그 팔았던 70조를 2009년부터 10년까지 한 2년 동안에 거의 30조 이상을 또 사버립니다. 네. 근데 외국인은 실제로 이제 외국계 증권사의 브로커들이 외국인 주문을 받으면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주문을 내냐면, 삼성전자 100만 주를 오늘 하루 거래량의 3분의 1 수준에서 사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가격을 얼마의 밑에서 사주세요가 아니라 워낙 자금이 크다 보니까요. 그냥 오늘 거래량의 3분의 1 아니면 25% 이내에서 물량을 확보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을 받은 브로커가 이제 자동 거의 뭐 종일 CD 매수라고 해가지고요. 종일 시분한 매수로 그냥 매도가에 계속 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의 주체도 결국은 이제 외국인이 될 건데, 그러면 외국인이 그렇게 계속 산다라고 생각을 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은 요즘 워낙 이제 이 퀀트 베이스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은 리스크 오프에서 이제는 위험 자산 빨리 사야 되겠네. 리스크 온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분위기고요. 그 리스크 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환율이 1250원이면 재작년에 코로나 때 환율이 1299원 갔다가 네.
그 2020년 12월 달 되면 환율이 1,080원까지 빠지거든요. 근데 그 1,080원 빠질 때 2020년 11월, 12월 달에 누가 주식을 그렇게 막 사와 올렸냐면 그때도 외국인이 샀고요. 예, 환율이 1,100원이 깨질 때까지 외국인이 막 주식 샀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들고 있는 개인이라면 뭐 물론 주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괜찮은 주식들 뭐 테마주가 아닌 다음에는 뭔가 말씀하신 4월까지는 일단 들고 가보는 전략 이게 가장 최선일까요? 지금은? 예, 최소한 4월 말까지 배당까지 이제 배당에 의한 매수 자금까지 들어오는 4월 말까지는 확률적으로 팔아도 저는 이 가격에는 팔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아무리 지금 중간에 2004 내린다 해도 예, 중간에 막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4월 말쯤에는 2,450에서는 충분히 팔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방금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저는 저희는 사실 4월 말까지 지수가 2,700 전후 정도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월까지는 좀 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가 96,800원을 찍었던 게 재작년 1월이거든요. 그렇죠. 2년 고생하셨는데 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제 삼성전자가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한 57,000원, 8,000원 이랬거든요. 예, 지금 결국은 작년 하반기 이후로 주식 사신 분들은 다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예, 꾸준히 이제 물타기를 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이 나고 본전이 되고 그러셨을 건데 그걸 갖다가 너무 이제 빨리 팔아먹는 것보다는 예, 조금만 4월 말까지 한 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참 강하다라는 걸 느끼는 게 미국에서 불과 몇 개월 전, 2, 3개월 전만 해도 연준 파월 의장이 혹은 연준 위원들이 네.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하면은 바로 무너졌던 게 미국 증시였는데 요즘은 잘 버텨요. 지금 파월의 또 FOMC 이후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네. 이걸 보더라도 뭐 소위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에 더 집중하지 네. 금리 인상 또 오래 할 거야, 더 높이 할 수 있어. 이 말은 묻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작년에 페드가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때 최근에 20년 동안 보면 페드는 25bp씩만 인상을 했었잖아요. 베이비 스텝으로만 했었는데 3월 달에 베이비 스텝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50bp 하다가 75 하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때는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페드가 과거와는 달리 더 호키시하게 매파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도 무너졌었던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예. 아니 계속 이번에 고용이 저렇게 잘 나오면 또 제롬 파월이 막 화난 교장 선생님처럼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아니야 디스인플레이션 뭐 얘기하면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니 페드는 왜 작년에는 저랬다가 이랬다가 막 왜 그러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있잖아요. 네.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게 뭔가 물가를 잡고 완전 고용을 이루고 이 두 가지 목표가 중앙은행의 가장 최상의 목표인데 고용은 완전 고용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치솟았기 때문에 고용에서 약간 훼손이 되더라도 한 4%나 4.5%까지 되더라도 물가는 무조건 잡아야 되겠어. 근데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말을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야 이 물가가 아직까지 안 잡히고 있어. 물가가 여전히 너무 높아. 그런 얘기였고 실제로 그랬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물가가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이제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 고용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작년에 보였던 것처럼 무리하게 뭐 여기서 50, 75 올리고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을 되게 안 좋게 보신 분들은 물가가 안 잡히니까 계속 금리를 5.5, 6 또는 7%까지 올리면 시장이 이제 망가진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페드의 스탠스 변화가 일어났고
그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페드의 이제 피벗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오늘 어제였죠. JP 모간에서 그런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하드 랜딩도 아니고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노 랜딩이다. 그래서 노 랜딩이라는 뭐냐면 결국은 경기가 이제 하강하는 걸 랜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확 떨어지느냐 네. 아니면 진짜 소프트 랜딩 하느냐 부분이었는데 JP 모간에서 경기 너무 좋고 그죠? 일자리가 지금 그렇죠. 풍부하고 사람을 뭐 빅테크는 해고시켜도 여전히 서비스 업종에서 많은 사람을 채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기 하강이 없는 거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 랜딩이라면 그렇다면 시장이 금리 수준도 여기서 급격하게 떨어질 게 아니라 금리도 10년물 기준으로는 3%에서 뭐 3.8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 금리 수준만 돼도 시장은 소비에 있어서나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안 받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2004년 5년도에 그 골디락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물가도 잡히는데 경기는 약간 상당히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골디락스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 저 오늘 아침에 그 미국에서 나온 뉴스 보니까 이런 랠리가 오면 보통 100% 올랐어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들의 또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갑자기 이거 네. 고점 징후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두가 좋다고 할 때가 안심을 할 때가 또 이거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생각해볼 리스크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시장이 지난 고점을 벗기는 그런 강세장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페드가 이제 금리 인상을 어쨌든 뭐 5월이 됐든 네. 이제는 이번 3월에서 멈출 건지 아니면 5월에 멈출 건지 그 부분만 차이가 있는데 금리를 멈추고 나서 주가가 그동안에 어떤 현상을 보였는지 최근에 케이스를 보면 2019년도에도 상반기 때 금리를 딱 멈추고 나서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었고요. 네. 금리를 멈추거나 내리면 이제 주가가 더 박살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2019년만 하더라도 금리를 멈추고 나서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2006년도에도요. 2006년 상반기까지 25bp씩 17번 올리고 나서 6점 그때 5.25였네요. 예, 정책금리가 5.25에서 딱 멈췄더니 2006년부터 하반기부터 2007년도에 그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이 망가진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그 1400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21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장을 비관적으로 막 얘기하셨던 분들이 되게 고생하셨었는데 2006년에서 2007년도까지 넘어가는 그런 장세도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시점은 최소한 이번에 페드가 금리 인상을 멈추고 시장의 랠리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보고 그러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냉소적으로 이 주식 시장을 바라보던 분들이 뭐야 이거 좀 이상하네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미 물려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이 뭐 그렇다 치지만 새로 살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사도 될까? 혹은 또 혹시나 또 고점에 물리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에 요즘 거의 뭐 3분에서 많이는 한 10분까지 매일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게 딱 그 질문입니다. 네, 지금 사도 되는가?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주식이 삼성전자부터 저 밑에 있는 주식까지 똑같이 올랐다가 똑같이 떨어졌다가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형주가 무거웠을 때는 중소형주 랠리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2450 뭐 이러면 되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럴 수는 있는데 종목별로 보면 이제 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이렇게 고개를 드는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봐도 이 주식은
야, 22만 원짜리가 최소 28만 원, 35만 원은 가겠네. 이런 느낌이 드는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살 주식은 되게 많다. 제가 그 시장을 재작년에 뭐 저희가 이제 자금 안 받습니다 했을 때 대형주 중에 살 게 없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대형주 중심을 하다 보니까 대형주 중에 너무 밸류에이션들이 다 목에 차서 살 게 없는 시장이 위험한 시장이고요. 지금처럼 야, 돈이 이 종목도 사고 싶고 저 종목도 사고 싶고 이럴 때는 시장이 잘 안 빠지고 아직까지 종목별로 보면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뜯어보면 100%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제 15% 정도 오른 그런 느낌입니다. 네.